늦은 봄 오후 정혜수는 거실 한켠에서 낡은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먼지를 비추며 공기 속을 흩날렸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트로트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는 오래된 영수증과 달력 조각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걸 왜 아직도 두었을까? 김영순이 찻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버릴 것도 있고 남길 것도 있죠. 그녀는 웃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혜수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다 차가운 금속을 느꼈습니다. 손에 닿은 것은 오래된 알루미늄 도시락통이었습니다. 표면엔 작은 흠집들이 가득했고 뚜껑 가장자리에는 희미한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아직 있었네. 혜수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희미한 밤 냄새 같은 것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영순이 가까이 다가와 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거 새벽마다 싸주던 도시락이네요. 그녀의 목소리에 살짝 떨림이 섞였습니다. 혜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밥이 식을까봐 허겁지겁 달렸죠. 잠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통 속의 고요함이 오래된 시간처럼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혜수는 도시락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이건 내 젊은 날이야. 밥 먹으며 버텼던 날들. 영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때 당신 참 열심히 살았죠. 햇빛이 통 위에 부서지며 반짝였습니다. 혜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빛을 따라가듯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걸 버려야 할까? 영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리기 전에 한 번쯤 닦아줘요. 그게 예의죠. 그녀는 부드러운 천을 건네주었습니다. 혜수는 통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천천히 닦았습니다. 오래된 흠집 사이로 빛이 스며들며 은은한 윤이 돌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통이 내 손에서 떨어진 적이 없었는데. 영순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당신 손이 기억하니까. 혜수는 대답 대신 천을 접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그냥 여기 두죠. 둘은 말없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커튼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도시락통은 햇살 아래서 고요히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많은 시간이 그리고 잊히지 않은 사랑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에는 아들 정우진의 분주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진짜 정리 끝냅시다. 그는 고무장갑을 끼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김영순이 부엌에서 나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냥 천천히 해라. 아버지 물건도 있으니까. 하지만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해야죠. 계속 미루면 끝이 없어요. 정혜수는 식탁 옆에 앉아 묵묵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어제 닦아놓은 도시락통을 조심스레 바라봤습니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표면이 마치 오래된 거울처럼 보였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그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완전 골동품이네요. 혜수는 손을 뻗으며 말했다. 그건 내 도시락통이다. 젊을 때 들고 다니던 거야. 우진은 피식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이런 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버리세요, 아버지. 이런 건 다 쓸모없잖아요. 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다. 쓸모없다는 말 쉽게 하지 마라. 이건 내 손때가 묻은 거다. 우진은 한숨을 내쉬며 봉투를 펼쳤습니다. 이젠 추억이 아니라 짐이에요. 그 순간 영순이 그들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잠깐, 그건 그냥 두어라. 그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우진은 잠시 어머니의 눈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해수는 도시락통을 빼앗듯 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버리면 안 돼. 그 한마디가 조용히 방 안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우진은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해수는 도시락통을 열어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안에 내 하루가 있었지. 새벽에 밥을 싸서 들고 나갔고 점심에 뚜껑 열면 김 냄새가 퍼졌어. 그의 시선이 멀어졌습니다. 그 냄새가 하루를 버티게 했어.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영수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조용히 말했다. 물건에도 숨이 있어요. 오래된 건 그만큼의 시간이 깃든 거예요. 해수는 그녀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시락통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내 시간이고 내 어머니의 손이야. 우진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는 햇살이 부엌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도시락통을 감싸며 부드럽게 반짝였습니다. 해수는 그것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직 버릴 때가 아니지. 집안에는 더 이상 말소리가 없었습니다. 대신 커튼이 흔들리는 바람소리만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은빛통이 오래된 시간처럼 조용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른 새벽, 집안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정혜수는 눈을 뜨자마자 식탁으로 걸어갔습니다. 어제 닦아둔 도시락통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표면을 쓰다듬었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스며들었습니다. 뚜껑을 천천히 열자 비어있는 공간에서 희미한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밥, 김치, 그리고 오래된 철 냄새였습니다. 그는 코끝을 가까이 대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냄새 아직도 남아있구나. 김영순이 부엌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또 그걸 보고 있었어요? 해수는 고개를 들며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밥 냄새. 영수는 의자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땐 늘 새벽마다 밥 싸느라 정신없었죠. 찬물에 손 담그고 김치 볶다 연기 때문에 눈이 맵고. 그녀의 말에 해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밥 덕에 하루를 버텼지. 점심시간에 이 통 열면 세상이 잠시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천천히 식탁 위로 번졌습니다. 해수는 시선을 떨군 채 말했다. 이걸 버리면 그 시절도 같이 사라질 것 같아요.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걸 꺼낼 때가 달라질 뿐이죠. 해수는 말없이 도시락을 닫았습니다. 뚜껑이 닫히며 딸깍하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때 방에서 아들 우진이 나왔습니다. 졸린 얼굴로 거실을 훑어보던 그는 도시락통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도 안 버리셨어요? 해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냥 추억이에요, 아버지. 이제는 기억으로만 두세요. 해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도시락통을 다시 열었습니다. 너한테는 추억일지 몰라도 나한텐 지금이야.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어딘가 떨렸습니다. 우진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순이 조용히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두자. 이건 당신 아버지의 하루였잖니. 아들은 답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해수는 손에 남은 냄새를 맡듯 천천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냄새가 사라지면 나도 사라질까? 영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있는 한 그 냄새도 남아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커튼을 밀고 들어와 식탁 위를 스쳤습니다. 은빛 도시락통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해수는 다시 한번 젊은 시절의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된 냄새가 그를 과거로 천천히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지나자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정우진은 상자를 옮기며 짧게 말했다. 이제 진짜 버릴 건 버려야죠. 정혜수는 조용히 식탁 옆에 앉아 도시락통을 닫고 있었습니다. 햇살에 반사된 금속빛이 그의 손등을 타고 번졌습니다. 우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거 이제 그만 놔요. 그냥 철덩어리잖아요. 혜수는 눈을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넌 아직 모르지. 이 통 안엔 내 하루가 있었어. 우진은 웃음을 삼켰습니다. 그 하루가 언제적 하루인데요. 이제 좀 놓으세요. 혜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한텐 낡은 물건이겠지만 나한텐 삶의 일부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굳어갔습니다. 김영순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라, 말로 상처 주지 말고. 하지만 이미 둘 다 멈추지 못했습니다. 혜수는 낮게 말했다. 버리면 잊히는 거야. 난 잊히고 싶지 않아. 거실의 공기가 식어갔습니다. 우진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통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건 집을 정리하는 일이지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이걸 기억하겠냐? 그 말에 아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영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봉투를 빼앗듯 들고 부엌 쪽으로 옮겼습니다. 잠깐 멈춰요. 이 집에 아직 따뜻한 자리가 남아 있어야죠. 짧은 침묵 후 우진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혜수는 도시락통을 가슴께로 끌어안았습니다. 저 아이도 언젠가 알겠죠. 영순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요.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기울며 식탁 위를 비추었습니다. 그의 손끝에 닿은 금속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잊히지 않는 건 결국 남는 거야. 영수는 천천히 도시락통을 덮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메웠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거실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영수는 식탁 위 접시를 정리하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좀 정리돼서 속이 시원하네요. 그때 우진이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마지막이에요. 이거 버리면 끝. 그는 망설임 없이 도시락통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금속이 비닐에 닿으며 낮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혜수는 의자에 앉은 채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깐, 그건 안 돼.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실했습니다. 우진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놔야죠. 그 통은 단지 물건이에요. 혜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물건이라도 내 인생이 묻은 물건이야. 그의 손이 봉투를 향했습니다. 우진은 손으로 막으며 말했다. 이건 추억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에 혜수는 짧게 웃었습니다. 정리라 넌 참 쉽게 말한다.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습니다. 영수는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만들 해요. 오늘은 그냥 놔둬요. 하지만 우진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도 바뀌어야 해요.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새로 못하잖아요. 그 말에 혜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바뀌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는 봉투를 꺼내 도시락통을 꺼냈습니다. 손끝에서 반짝이는 빛이 스쳤습니다. 이건 버릴 게 아니라 남겨둘 거야. 우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짧은 말과 함께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남겨진 해수는 도시락통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햇빛이 통 위로 스며들며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비어있는 안쪽을 들여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참 고생 많았지. 그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영수는 부엌에 서서 조용히 그를 지켜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따뜻한 연민이 번졌습니다. 잠시 후 해수는 수건으로 통을 덮었습니다. 이제 됐어요. 영순이 다가와 묻자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여기 두자고요. 식탁 위에는 붉은 햇빛이 길게 드리워졌고 그 위에서 도시락통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견뎌낸 사람처럼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은비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깨웠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이의 목소리에 정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제 그대로의 도시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은비는 두 손으로 그것을 감싸 안으며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습니다.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해수는 미소를 띠며 천천히 뚜껑을 열었습니다. 밥, 김치, 달걀 부침. 내 할머니가 매일 싸줬지. 김영순이 부엌에서 나와 웃었습니다. 그때는 이 통이 우리 가족의 점심이었지요. 해수는 도시락통 속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그 안에는 밥만 있는 게 아니었단다. 땀 냄새도 마음도 함께 들어 있었지. 은비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냄새가 나요. 햇빛 냄새 같아요. 해수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그래, 맞아. 그건 하루를 버텨낸 냄새야. 그때 방에서 우진이 나와 그 모습을 보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아이의 손끝에서 통이 반짝이고 해수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그걸 말을 잊지 못한 우진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해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은비가 궁금하다잖니. 이건 버릴 게 아니라 가르쳐 줄 거야. 우진은 한숨을 내쉬며 다가왔습니다. 아이한테 낡은 물건을 왜 보여줘요? 해수는 대답 대신 도시락통을 은비에게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이건 내가 맡아줄래? 아빠도 할머니도 나도 이걸로 밥을 먹었단다. 은비는 신이 나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요? 나 이거 그림으로 그릴래요. 김영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잔잔히 웃었습니다. 봐요,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버린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우진은 말없이 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천천히 통 표면을 감싸며 빛났습니다. 해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거야. 그 말에 우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잘 부탁한다. 할아버지의 도시락 지키기. 은비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햇빛이 통 위로 스며들며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해수는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자신을 버티게 했던 것이 단지 도시락통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이었다는 거리요. 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따뜻하구나. 늦은 오후 창가에는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정은비는 스케치북을 펴고 식탁 위에 도시락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조용히 방 안을 채웠습니다. 할아버지, 다 그렸어요. 아이는 활짝 웃으며 그림을 들어 보였습니다. 그림 속의 은빛통은 크게 그려져 있었고 그 주위엔 웃는 가족의 얼굴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혜수는 그것을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이야기구나. 김영순이 부엌에서 나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림 참 따뜻하네요. 아이가 다 컸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통을 손으로 쓸었습니다. 표면엔 여전히 오래된 흠집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 상처마저도 고요히 빛나 보였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우진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잠시 가족을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오늘은 평화롭다. 은비가 뛰어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거 내가 그린 거야. 할아버지 도시락. 우진은 그림을 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이게 그 도시락이구나. 참 멋지네. 그의 시선이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도시락통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의자에 앉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해 봤어요. 예전엔 왜 그렇게 버리자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혜수는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도 있지. 나도 그랬을 거야. 혜수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우진은 짧게 웃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하는 선배를 봤어요. 책상 정리하면서 오래된 컵을 버리질 못하더라고요. 그때 생각했어요. 그게 도시락이었겠구나. 혜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게 있지. 김영순이 조용히 말했다. 버림도 필요하지만 남김도 필요하죠. 남긴 게 사람을 이어주니까요.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기울며 도시락통에 닿았습니다. 은빛 표면이 따뜻한 금빛으로 변하며 방 안을 환하게 물들였습니다. 혜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이건 우리 가족의 시간이에요. 나만의 건 아니야. 우진은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그렇게 하죠. 혜수는 도시락통 옆에 은비의 그림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그림이 함께 있으면 덜 외롭겠지. 영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완전한 모습이 됐어요. 그 말에 혜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진 것은 오래된 통 하나와 그 위에 내려앉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밖에서는 저녁 햇살이 느리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빛이 도시락통 위를 마지막으로 스쳤습니다. 혜수는 그 빛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 해질 무렵 거실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김영수는 유리장 안의 도시락통을 조심스레 닦았습니다. 표면에 붉은 빛이 번지며 은은한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정혜수는 의자에 앉아 창문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참 조용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습니다. 영수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고요하다는 건 이제 비울 게 없다는 뜻이죠. 잠시 후 아들 정우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식탁 위의 도시락통과 그 옆에 은비 그림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아직 그대로네요. 혜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이건 우리 가족의 시간이 됐어. 우진은 의자에 앉아 손끝으로 통을 살짝 만졌습니다. 볼 때마다 편하네요. 예전엔 왜 그렇게 버리자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정은비가 스케치북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 옆에 이름 써도 돼요? 혜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 이름도 우리 가족 이름도 함께 써보자. 아이는 색연필로 가족의 시간이라는 글씨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영수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잔을 3개 올려두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고 향긋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마음이 천천히 풀어졌습니다. 노을빛이 점점 옅어지고 부엌의 불빛이 방 안을 대신 비추었습니다. 해수는 도시락통을 유리장 안에 다시 올려두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진짜 놓아줘도 되겠어요. 영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놓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마음에 남았잖아요. 우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중심이에요. 물건 하나로 이렇게 가까워질 줄은 몰랐어요. 해수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래, 이 통이 우리를 묶어줬지. 밥 한 끼처럼 단단하게. 창문 밖으로 바람이 불며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유리장 속의 도시락통은 여전히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그 안에는 지나간 세월이 그리고 여전히 이어지는 사랑이 고요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일은 도시락 싸서 산책 갈까요? 은비의 말에 해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지. 내일은 다시 그때처럼.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자 남은 건 따뜻한 여운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오래된 도시락통은 더 이상 과거가 아닌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